2002년 4월의 밤 경기도 용인의 한 주차장에서 경비원들이 수상한 차를 발견합니다. 번호판을 떼어내고 있는 남자 둘. 경비원들이 달려가 제압하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그리고 그 차의 트렁크를 열었을 때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젊은 여성 5명의 시신이 손발이 묶인 채 켜켜이 쌓여 있었거든요. 단 47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두 남자가 만난 순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김경훈. 당시 29살. 포항 출신의 교육자 집안이라는 꽤 괜찮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미 전과 7범이었습니다. 특수강도, 절도, 성범죄까지. 감옥을 들락거리면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던 인간이에요. 그런 그가 2001년 용인의 한 골프장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직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그 식당에 새로운 후배가 들어옵니다. 허재필, 24살. 8살 때 부모가 이혼하고 계모 밑에서 자랐어요. 초범이었지만 유흥비로 쌓인 카드빚이 800만 원. 월급 100만 원도 안 되는데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죠. 김경훈이 허재필에게 접근합니다. 야, 이 월급 가지고 언제 빚 갚을 거야?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는데. 허재필은 처음엔 망설였을 겁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바닥이고 독촉 전화는 매일 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맙니다. 형, 그게 뭔데요? 여자들 상대하면 돈이 쉽게 생겨. 내가 전에도 해봤어. 간단해. 이 말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건지 이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의 첫 범행은 2002년 4월 18일이었습니다. 피해자는 32살의 미용실 원장. 김경훈과 아는 사이였어요.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으로 데려갑니다. 신용카드 2장과 현금 10만 원을 빼앗고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시신은 골프장 인근 야산에 묻었어요. 아는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정상적인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카드에서 280만 원을 빼낸 두 사람은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범행을 계획하죠. 골프장에 사직서를 내고 4월 27일 김경훈은 주차된 택시에서 갓등과 번호판을 훔쳐 자기 차에 달아버립니다. EF 소나타가 순식간에 택시로 변한 거예요. 밤이 되면 누가 택시와 일반 차를 구분하겠어요. 지붕에 불 켜진 갓등만 보이면 사람들은 의심 없이 타게 되니까요. 4월 27일 밤 11시 수원 삼성전자 입구 앞 29살의 피아노 학원 강사가 집에 가려고 택시를 잡습니다. 위장 택시가 섭니다. 그녀는 아무 의심 없이 탑승합니다. 차는 집이 아니라 용인시 오산천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폭행, 강도 그리고 노끈. 시신은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다음 날인 4월 28일 밤 9시 용인시 기흥읍 20살의 여성이 위장 택시에 탑니다. 이번에도 같은 수법이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두 번째 시신을 트렁크에 넣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옆에 트렁크에 시신 두 구를 싣고 다니면서 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4월 29일 새벽 5시 수원시 메탄동 밤늦게 길을 걷던 3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22살 의류 매장 점원, 23살 그리고 27살의 예비 신부. 위장 택시가 그들 앞에 멈춰 섭니다. 3명을 태운 차는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여주, 이천 일대를 무려 17시간이나 떠돌아다닙니다. 그 시간 동안 2명을 성폭행하고 현금과 카드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0시 고속도로 갓길에서 3명 모두를 살해합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한 명씩 순서대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옆에서 친구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다음이 자기 차례라는 걸 알면서 그 공포를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차 안에는 시신 5구가 실려 있었습니다. 뒷좌석과 트렁크에 마네킹처럼 쌓여서요. 47시간 동안 5명.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습니다. 시체를 싣고 다니면서도 무섭지 않았어요. 수사관이 나중에 이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범인들은 시신을 한꺼번에 먼 곳에 묻으려고 삽과 괭이까지 준비해뒀어요. 그리고 새로운 범행을 위해 또 번호판을 바꾸려 했습니다. 4월 30일 자정
용인시 삼성 반도체 주차장에 침입해서 주차된 차의 번호판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에는 CCTV가 있었어요. 경비업체 직원 7명이 모니터를 보다가 수상한 두 남자를 발견하고 즉시 출동합니다. 20여 분간의 격렬한 몸싸움 끝에 둘 다 제압됩니다. 신고가 들어갔지만 인력 부족으로 경찰관 1명만 출동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범인 2명이 키가 꽂혀있던 경찰 순찰차를 탈취해서 도주한 겁니다. 경비원들이 차로 추격해서 허재필은 다시 잡았지만 김경우는 야산으로 도망쳐 사라져버렸습니다. 경찰이 범인들의 차를 수색하면서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 안의 광경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5구의 시신 외에도 삽, 괭이, 노끈, 그리고 신용카드 60여 장이 나왔습니다. 허재필은 처음에 8번이나 모른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더니 자백을 시작합니다. 4월 18일에 안매장한 첫 번째 피해자의 존재까지 털어놨어요. 경찰이 그 야산을 파보니 정말로 시신이 나왔습니다. 총 6명이었던 거예요. 신고할 것 같아서 죽였어요. 잡히지 않았으면 계속 사람을 죽였을 겁니다. 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24살짜리. 전과도 없던 사람이 불과 12일 만에 이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도주한 김경우는 동생에게 연락해 600만 원을 마련하고 고향인 포항에 월세방을 얻어 숨었습니다. 경찰이 500만 원의 현상금을 걸고 전국에 수배를 내렸고 이틀도 안 돼서 포항의 월세방을 급습합니다. 5월 1일 오후 4시 김경우는 다락방으로 도망치다가 자기 목을 칼로 찔렀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5시 50분 과다출혈로 사망합니다. 결국 재판에 선 건 허재필 혼자였습니다. 재판부는 말했습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이처럼 치밀하게 계획하고 잔인한 수법으로 부녀자들을 살해한 점에서 극형이 불가피하다고요. 2003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서 허재필은 지금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를 가장 분하게 만드는 건 이 사건이 거의 잊혀졌다는 사실이에요. 2002년 5월 온 나라가 월드컵 열기에 빠져 있었거든요.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때 뉴스는 온통 축구 이야기뿐이었습니다. 6명의 젊은 여성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슬픔은 축제의 함성에 묻혀버렸어요.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분석하면서 김경훈의 범죄 패턴을 지적합니다. 절도에서 강도로, 강도에서 성폭행으로, 성폭행에서 살인으로 점점 더 큰 범죄로 올라가는 전형적인 에스컬레이션이었다고요. 만약 이전 범죄 단계에서 제대로 된 교화가 이루어졌다면 이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단 이틀 만에 살인자가 된 허재필. 빚 800만 원. 고작 그 돈 때문에 6명의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범행으로 얻은 돈은 고작 몇백만 원에 불과했어요. 늦은 밤 택시를 탈 때 우리는 그 차가 진짜 택시인지 확인하시나요? 번호판이 제대로 된 건지 미터기가 작동하는지. 이 사건은 우리에게 그런 경각심을 남겨야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잊혀진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